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뿐이다. 경불진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죠. 어제도 부동산 뉴스로 장난치는 언론들의 불편한 진실, 요것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것의 숫자에 담긴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언론들의 민낯을 한번 들춰볼까 해요. 예. 오늘은 어떤 분야입니까? 오늘은 고용 분야거든요. 일단 뉴스 3개를 알려드릴게요. 아시아경제 취업자 증가폭 2달째 30만 명대, 고용률은 역대 최고. 브릿지경제 2월 취업자 수 32만 1,000명 증가, 2개월 연속 고용 훈풍 지속. 전자신문 2월 취업자 33만 명 증가, 고용률 68.7%로 역대 최고.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취업자 숫자가 30만 명이 넘게 늘어난 데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잖아요. 이 정도면요, 우리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지 정상일 것 같죠. 특히 지난해 3월 20일자 방송에서 알아봤던 이 내용,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어쩌다 1번이 부러울 줄이야. 취준생 괴롭히는 오화하라. 여기서 알아봤듯이 1번은 젊은 구직자가 다른 회사 면접을 보지 못하게 압박하는 오화하라.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부인난이 심각했다고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서 기사 제목대로 우리나라도 고용률이 역대 최대라는데 우리나라도 오화하라? 이 비슷한 뭐 육하하라나 칠하하라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하지만 현실이 어떻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데 혹시 주변에서 특히 대졸자 중에 어디 취업했어요? 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언론들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 기사를 찾다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500개사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거든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8%가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66.8%? 이거 괜찮은 거 아닐까? 근데요, 지난해 같은 질문했었을 때 대답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69.8%였습니다. 올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럼 100인 미만의 회사들이 많이 뽑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경총은 100인 이상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채용은 어떻게 됐을까? 요 관련된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인크루트라고 있죠. 여기에서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710곳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 여부 이거를 물어봤대요. 근데 뭐 대기업은 앞서 경총에 했으니까 빼고 중견기업 73.9%, 중소기업 71.3%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는 중견기업의 75.5%, 근데 올해는 73.9%라고 했죠. 중소기업도 지난해는 81.3%, 근데 올해는 71.3%. 특히 중소기업은 10%포인트나 깎였습니다. 네. 중견 중소기업 일자리도 늘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고용률이 역대 최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 해요. 바로 여기에 해석의 함정이 있거든요. 소위 착시 현상. 이거를 이용해서 언론들이나 정부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일부 언론들이 고용 대박이라고 했던 그 자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거든요.
2월 고용동향. 이거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은요, 과거부터 이랬어요.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도 제공해요. 그래서 고용 사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표만 봐도, 인포그래픽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이를 보면요,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를 잡잖아요. 15세 미만은 이건 아동 착취 아닙니까? 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만 따지는데 우리나라 인구가요, 15세 이상이 4,552만 5천여 명이래요. 근데 이 수치가요, 1년 전보다 17만 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아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출산율 저하가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15세 이하 인구 감소가 정말 크다. 정말 심각하다. 이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노동 관련 통계를 낼 때 15세 이상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눠서 구분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누거든요. 용어대로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에 넣고요, 그 이외의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생각해보면 여기에 빠지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경제활동을 아직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에 넣어야 될 것 같죠. 근데, 근데 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경제활동 인구의 정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의가 어떻게 됐느냐?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중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 이게 경제활동 인구의 정의래요. 즉, 일할 의사가 있다면 당장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 인구다.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 백수인데도 일할 의사가 있다. 이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과 너무나 다르니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의를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는요, 취업자와 실업자로 또 구분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 실업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 15세가 넘는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대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1975년 상호경제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인구 센서스 계획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는 데서 생겨난 통계 용어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비경제활동 인구 앞서 정의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 대표적으로 육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사노동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심신장애인 분들도 일을 못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을 못 하겠죠. 게다가 곧 군에 가야 되는 분들, 군 입대되기, 이런 분들도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심신장애하니까 오직 하나뿐인 그대, 우리 심신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예. 이분도 지금 일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에 네. 포함되시는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시는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일을 하지 못하니 취업자는 아니겠죠. 게다가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업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일자리를 잃은 뒤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경제 여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에이 구직 활동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신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가정주부들 중에 경력 단절자인 가정주부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우리 상식으로는 실업자가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구직 활동을 이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런 분들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된대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누가 봐도 분명한 백수인데 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분들도 통계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눈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류도 있고요. 구직 활동을 했다가 나 안 해. 그만둔 부류도 있겠죠. 뭐 이 두 부류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앞에 부류는 통계에서 어떻게 잡느냐? 쉬었음으로 잡는데요. 음. 그러면 뒤에 부류는 뭐라고 잡는 줄 아세요? 구직 단념자라고 잡는다고 합니다. 구직 이게 단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는 다르네요. 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구직 단념자는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도 가능해요. 하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일자리 구하는 걸 잠시 포기한 사람. 하지만 지난 1년 내에는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 참 복잡하죠. 그런데요, 구직 단념자는요, 구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실업자 아까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명되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그거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아니야. 비경제 활동 인구. 그래서 구직 담념자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실망 실업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 바로 실업률 계산 방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구직 단념자는 이거 계산할 때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빠지겠죠. 맞습니다.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요. 비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요. 즉 구직 단념자가 늘어난다. 이거는요.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은 이상하게 떨어져.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복잡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요거를 머릿속에 놓고 지금부터는요. 요거를 토대로 통계청의 2월 고용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는 2,895만 7천 명, 35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취업자는 2,804만 3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9천 명이나 증가했고요. 실업자도 91만 5천 명, 그런데 2만 5천 명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1,656만 8천 명, 18만 3천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옆에 보면 고용률이 61.6%, 실업률도 3.2%. 와, 이 수치 보면 진짜 고용 훈풍이에요. 고용 대박이에요. 경제가 매우 양호해 보여요. 특히 통계청은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써놓습니다. 15세에서 29세, 보통 통계를 잡을 때 청년층으로 잡거든요. 이 청년층 고용률이 역대 최고다. 46%나 된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다. 6.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 경불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상하게 고용 지표는 너무나 탄탄해. 진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훈풍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언론들은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률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취업자 숫자가 늘어났다. 앞서 취업자 숫자 늘어났잖아요. 그것처럼 호들갑을 떨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취업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통계에서 잡는 취업자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취업했다, 취업에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면 회사나 공장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 매일같이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야 취업에 성공했다. 어우, 취업했네요. 취업자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는 어떻게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앞서 이 고용 통계를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월 한 차례 조사합니다. 보통 15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을 조사를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0시간도 아니고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다.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에이.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요. 딱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짧은 단기 알바도 취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한 번 하필이면 이 고용 통계 조사를 하는 그 주에 1시간만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래도 취업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그럼 2만 원밖에 안 될 텐데요. 2만 원? 2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언론들이 얘기한 것처럼 고용 훈풍이 불어서 경제가 좋아져서 고용까지 안정됐다 하면 이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늘어야지 정상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이 많을 때는 주당 120시간까지 일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네. 근데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지난 2월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120시간 근처도 못 갔어요. 33.6시간. 이게요. 전년 동월 대비 5.1시간이나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음. 아니,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나는 이렇게 맨날 야근하는데. 물론 야근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야근도 하고 일을 너무나 많이 해. 하지만 아까 취업 통계에서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짧은 단기 알바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뜯어보면 고용률이 가장 증가한 곳, 고용률, 이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야지 증가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증가했느냐? 와, 60세 이상, 그리고 30대 여성. 이게 뭔 의미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게다가 주당 36시간, 요 이상은 대부분 일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582만 명이래요. 근데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 거냐? 1년 사이에 966만 8천 명이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와. 157.2%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요, 941만 6천 명이 감소했어요. 44.8%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노동자들이 고용 여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월급 받는 일이 아니라 앞서 얘기처럼 주당 1시간 이렇게 짧은 단기 알바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용 대박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고용 쪽박 아닙니까?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아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통계청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청 보도 자료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아예 감추고 싶은 건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불진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언론들은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18만 3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거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고용훈풍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앞서 포함되는 사람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 좀 심각한 거 쉬었음. 이 쉬었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쉬었음도 있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쉬었음. 이 숫자가요. 6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거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쉬었음이 전 연령대에서 6만 1,000명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청년층, 이게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 빼고 청년층 고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에서 줄었다는 그 쉬었음 그 숫자가요. 30에서 40대에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60만 2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6.9%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 60만 2천 명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3, 40대가 이렇게 많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네. 3040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분들이 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게 심각한 게요. 지난 1월에도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또 경신한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쉬었음 인구와 살짝 겹칠 수도 있는데 앞서 구직 단연자 설명도 드렸잖아요. 구직 단연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쉬었음은 연령별로 알려주더니 구직 단연자는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5만 4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구직 단연자 숫자가 41만 2천 명. 지난 1월에도 1만 1,000명이 늘어났는데 이달 들어선 5만 4천 명이 늘어났어요. 2개월째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처럼 구직 담당자는 그냥 뭉뚱그려서 연령별 분포를 발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발표 안 한다고 우리가 모르나요? 이거 짐작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누가 구직 담당할까요? 심각하네요. 쉬었음과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은 좋다더니 정작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유독 올해 들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언론에 이렇게 해명을 해요. 청년과 30대가 여전히 임금이나 근로 여건 등 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쉬거나 구직 단념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해석해 보자면 청년층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나 많은 월급을 받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나요? 월급은 집구리처럼 주면서 야근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서국장도 그런 데서 일하고 싶나요? 네. 누 소극장은 아마 이 자식들이 있다면 이 자식들은 대기업에 보내려고 길을 쓸 텐데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원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게 부족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거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아, 요즘 젊은이들이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지. 라고 타박하는 건 소위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처럼요, 고용 훈풍이 분다는 기사들, 그 기사 뒤에 숨겨진 날것의 숫자를 보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지표를 쫓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현실을 접할 수 있거든요. 왜냐? 경불진이 늘 강조하듯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현 정부도 이런 숫자 노름에 빠져 주 52시간 노동제를 무너뜨리고 주 65시간, 주 69시간 젊은이들 이렇게 빡빡 돌려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것들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타박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맨날 그러니까요. 놀고 있어. 출근하자마자 스포츠 신문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앞서서도 저희가 지난해 방송 제목 알려드렸잖아요. 어쩌다 1번이 부러울 줄이야. 아, 제가 어제 통계 기사, 고용 통계 기사를 찾다가 이걸 발견 안 했어야 되는데 이 기사도 또 발견해 버렸네. 어쩌다 1번이 부러울 줄이야. 1번 블랙 기업 고발하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노동 착취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심했었잖아요. 근데 일본도 인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숫자, 부인 배율 일본이 무려 1.7배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구직자가요, 일자리 1.7개를 놓고 골라서 간다는 거예요. 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재미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면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구직자죠. 그런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상사 중에 스미토모 상사라고 있죠. 아마 스미토모 상사 이름은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놀라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4월에 입사하는 신입사원 대상으로요, 면접관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대요. 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면접관이 구직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직자가 저 면접관이 공정하게 하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음. 심지어는요, 일본의 IT 기업 중에는 구직자가 동시에 여러 기업에 합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입사를 취소하게 되면 자기들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서명서까지 받겠다. 이게 일본에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야 가쿠. 이 오야가 부모를 뜻하고요. 가쿠는 확인한다. 즉, 이야기는 구직자가 아니라 부모가 얘가 이 회사 꼭 들어오게 확인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젊은 구직 단년자 쉬었음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한국이 일본을 뭐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발 이것만 꼭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